자, 오늘 반도체 좀 볼까요? 메모리의 AI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엔비디아의 가장 짝꿍으로 하이닉스가 좀 꼽히고 있죠. 요번에 평택에 그 33,000제 신도시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폐호 단지로 키우려는 어떤 정부의 좀 의지도 보이고, 반도체는 우리가 반드시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총을 차지하는 중요한 섹터예요. 특히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로봇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우주 산업도 안 되고 가장 필수적으로 같이 커나가야 되는 산업군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바닥에 있었을 때는 웬만하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 얘기한 지가 여기라고 그랬죠. 오늘 5,000원부터 계속 올라가죠. 지금도 그렇게 안 비싸요. 삼성전자는 여기가 7만 일단은 4,000원이 목표가가 되게 되는데 단기에요. 이걸 뚫어주게 되면 결국은 8만 전자를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모든 주식은 모든 지수도 그렇지만 20개월 선을 뚫어줄 때가 가장 강력한 추세를 유지해줘요. 물론 최초의 추세 전환 같은 5개월 선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제가 특히나 55,000원부터 6만원까지 꾸준히 사시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도 수익권일 테고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8만원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 제가 항상 알려드리지만 여기서 이때 9만원, 10만원 갈 때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하고 여기서 사라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요렇게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을 건데, 여기가 1,000원, 여기도 1,000원, 여기가 5,000원, 그죠? 여기도 5,000원, 여기는 만원. 그러면 여기 5,000원은 만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인 거고, 여기 5,000원은 1,000원이 올 수 있는 5,000원인 거죠. 다시 돌아 나갔을 때 5,000원은 다시 역시나 다시 만원을 가기엔 5,000원이거든요. 사이클을 갖고 있죠. 주식을 가격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보고의 가격. 야, 7만원이니까 사야지. 5만원이니까 위험한데, 8만원이니까 사야지. 그래서 9만원, 10만원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때 7만 전자하고 지금의 7만 전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때 우하향일 때 7만 전자인 거고 지금은 우상향일 때 7만 전자인 거죠. 전혀 상황이 틀려요. 이해하셨죠? 우하향할 때 7만 원을 하면 5만 원이 올 수 있는 거고 우상향일 때 7만 원을 하게 되면 8만 원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너무 가격 가지고 일일비하지 말고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리고 8만 원, 9만 원에서 버티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버티세요.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버티세요. 9만 원에? 그랬더니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버티라는 얘기는 어디서 버티는 거냐면 주식은 굉장히 잘 버텨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믿고 참고 잘 버티라고. 9만 원 예전에 10만 전자 간다 해가지고 9만 원에서 우하향하고 5개월선 깨고 20개월선 깰 때 버티라는 게 아니라 5만 5천 원에 샀으면 여기서 버티라는 거예요. 5만 5천 원 갔다 6만 원 갔다 다시 5만 5천 원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버티라는 거죠. 일봉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이렇게 5만 1천 원 찍기도 하고 뭐 6만 원 가기도 하고 다시 5만 6천 오기도 하죠. 이 공간에서 버텨줘야지만이 바로 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누가 그런데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래.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물린 거고 장기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바닥에서 샀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이닉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20개 삼성전자 못 뚫었는데 하이닉스는 이걸 뚫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3만 원까지 보이고, 동바이텍만 좀 지지부진하죠. 그죠? 2층을 잘 못 가긴 하는데 사실 뭐 동바이텍도 그렇게 밀리고 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뭐 분쟁 이슈가 있죠. 자, 반도체 종목들을 몇 개를 보시면 이제 3S인데 제가 3S 얘기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들어가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반도체가 계속 공허행진하고 있죠. 반도체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참, 내일 다음 달도 날아가고 다다음 달도 날아갈 것 같죠. 안 그린 거예요. 반도체도 반드시 한두 달은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4월 달에 날아가니까 계속 날아갈 걸로 막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틀 가셨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SJM을 볼까요? 자, SJM 4월 달부터 쫙 날아갔죠. 이렇게. 5월 달에 날아갔는데 4, 5월 달에 쫙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쭉 날아가길 바랬는데 안 날아가고 조정이 들어왔죠. 자, KB오토시스를 봅니다. 자, KB오토시스도 우리가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린 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걸 잘 버티라고 하루를 1일 말고 했더니 그냥 두 배가 쫙 올랐죠. 근데 여기서 두 배가 쭉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뚝 떨어지는 조정 거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신 분들은 또 물렸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팔 거면 팔았다 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팔지를 말고 아예 안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식은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사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사는 자산이라는 게 월봉 고점일 때 자꾸 사라는 게 아니라 월봉 저점일 때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쁘게 2달 조정이 들어왔죠. 이 얘기는 3S는 이제 제가 예전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알려드린 게 맞아요. 여기서 알려드렸는데 이나 상한가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물론 여기서 그냥 쭉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6월 달이 지나면 7, 8월 달 2달 정도는 또 가볍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엄청난 조정이라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이건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정도는 또 뛸 수도 있어요. 지금 원체 반도체가 강하니까 흐름이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의 월봉 최고점은 얼마였냐면 이때 기준으로 21년도 10일 달에 기준으로다가 고점이 22,000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맞고 그냥 뚫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엔 너무 높죠. 여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쌀 때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마이크론 물론 뚫어주면 더 하긴 하겠지만 그때 얘기인 거고 이 친구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한두 달은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이제 반도체 중에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좀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성DS입니다. 해성D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수급주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자, MK전자는 제가 반도체이면서 음극재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이면서 뭐를 하는 회사가 있냐면 디스플레이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반도체이면서 음극재를 하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반도체이면서 로봇 관련주가 있어요. 그죠? 반도체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즉 차량용 전기차 관련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반도체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사야 돼요. 그냥 가격이 뛴다 그래 쫓아가 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막 순간 올라간다 그래가 쫓아가 사게 되면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주식에 도대체 왜 투자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일단 산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놓는 거죠. 이러한 주식을 나는 왜 사야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MK전자를 보게 되면 MK전자가 뉴스 한번 볼까요? 거래량 갱신했대요. 자,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MK전자는 반도체이면서 음극재 관련주 쪽 일을 해요. MK전자의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어디였냐면 당연히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이때였어요. 올해 2월달. 여기서 사놓으셨으면 지금도 좋은 수익권이죠. 바로 이때였죠. 여기서 얘기해드렸어요. MK전자를. 쫙 올라갔죠. 그래서 알려드렸죠. 쫙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러면 언제 두 번째 매수 타임이 되냐면 역시나 제 멤버한테 알려줬어요. 멤버방에서 241선을 깨지 않은 여기서 매수. 그럼 지금 수익권이죠. 어제도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거래량 변화가 생겼죠.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돼요.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돌파해주는 의미 있는 거래량, 작은 거래량만 생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월봉에선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앞으로 우상향할 확률, 무조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더 신기해. 저는 주식이 어떻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을 해. 그런 건 없는데 20개선을 깨지 않는 한 이전 고점은 당연히 갈 테고 반도체면서 음극재 쪽이기 때문에 2만 원도 가게 되고 2만 4천 원도 가게 되고 그냥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2만 8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2차전지 장비주 얘기할 때 V원택에서 해드렸어요. V원택에서 이 친구는 제가 일반 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멤버한테 알려드렸었는데 V원택의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에요. 23년도 1월달.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는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럼 지금 얼마를 갔냐면 이 친구가 최고점 기준으로 저번 달 고점 기준 12,940원을 갔어요. 물론 이번 달에 당연히 뭐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하겠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간 올라왔으니까 이번 달 한 달 정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신 분들한테는 그냥 60개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설사 몰리면 바닥 오면 더 사면 되는데 V원택 같은 친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가장 관련이 깊은 기업이 V원택이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 주식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원택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고 지금은 여기 와 있죠. 못 따라잡죠. 이제는 단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다가 60에서를 찍는 자리 여기가 결국은
월봉에서 보게 되면 60격을 찍게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한 9,800원대 이런 데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NK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20개선을 깨지 않거나 그러면 금방 부위한테 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 친구를 1년, 2년, 3년 들고 가게 되면 결국 이런 데가 오지 않을까. 26,000원대? 그러면 주식을 중장기 투자를 시도했을 때 최저점인 우리는 7,000원부터 샀으니까 26,000원을 가게 되면 4배는 안 돼도 한 3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0만 원 넣었으면 3,800만 원이요. 이 적금 드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그죠? 주식을 하는데. 물론, 이런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걷는 길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좋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아진산업에서도 해드렸어요. 아진산업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겁내지 말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갑니다. 알려드렸어요. 진짜 갔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런 데서 그냥 겁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진산업이 하는 행동이 회사 자체가 엄청 좋잖아요. 그죠?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놓고 중국과 약간 철수해가지고 미국으로 갖다 놓고 현대차하고 발맞춰가지고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겁내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 제가 이 당시에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린 거지 저기 갈지 안 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진산업은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고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데도 저런 데 갈지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도 아진산업을 오래 들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데는 당연히 갈 거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웃기죠. 이때 2,200원이었는데 여기만 가도 더블이에요. 여기만 가도 더블. 3배 갔어요. 3배. 자, 어떻게 가냐면 쭉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여기 상상이 좀 안 되죠? 아, 여기서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간단해요. 2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제가 얘기한 대로 예전에도 제가 아진산업은 6,000원대에서 팔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고 제가 멤버방에서 한 1년 전쯤에 얘기한 것 같아요. 1년 전이나 2년 전쯤에 아진산업을 매수해놨으면 그냥 원래 한 작년쯤에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작년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갔죠. 자, 무슨 얘기냐? V언택이 전 갈지 안 갈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데 갈 확률이 커요. 정말로 회사가 잘 올라가니까. 회사 이름이 좋으니까. MK전자도 마찬가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20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는 굉장히 유지가 돼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덕산하이메탈을 멤버방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덕산하이메탈을 언제 얘기 드렸냐면 자 제가 서점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에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무조건 읽으라고 했었죠. 이 거래량은 많은 모든 주식의 선행지표가 돼요. 물론 완벽한 선행지표는 아닌데 그래도 이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는 맞출 수는 없지만 예견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덕산하이메탈을 제가 멤버방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웬만하면 매수하면 어떨까요?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또 진짜 갔어요. 진짜 갔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멤버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잘 올라가요. 단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이런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고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가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비중은 커져 있을 테고 그죠? 한 번만 날아가도 수익이 크겠죠.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월봉 고점에 물렸을 때 자꾸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건 물타기예요. 악성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비중은 커지고 나의 손실은 커져요. 그런데 우상향일 때 비중을 키워나가면 비중은 커지고 나의 수익은 더 커져요. 즉 주식이라는 게 매집이 있고 그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여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자꾸 주식을 더 사봤자 손실만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악성 물타기라는 거 하는 거고 요렇게 누군가가 매집할 때 같이 매집을 해주고 올라갈 때 불타기 하는 것. 요게 바로 분할 매수예요. 그래서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덕산하이메탈은 최초의 거래량이 터진 자리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공간. 여기서 매수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0원이거든요. 지금 7,000원이 한 40%의 수익이 나왔죠. 자, 여기서 못 샀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멤버방 운영하면서 우리가 덕산하이메탈을 두 번째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241선을 이탈하지 않은 여기거든요. 요게 MK전자예요. 요 자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수익이죠. MK전자는. 당연히 덕산하이메탈도 여기가 매수 타임이 되고 지금도 수익권이죠. 물론 이제 덕산하이메탈은 가벼운 매물대를 맞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덕산하이메탈 가격은 9,000원대 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산 자리에서 더블이에요. 더블.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좌가
제가 이제 차익 실현할 때 빨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차익 실현을 빨리 하실 거면 단타 단기 하시면 돼요. 막 지금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 예약하시면 되는데, 어제 뛰어 올라간 종목들 중에 대부분 아니죠. 많은 종목들 중에 우리가 예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덕산하이메탈도 어제 뛴 종목 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포스코 스틸링이 또 떴죠. 제가 멤버방에도 그랬지만 일반 실방에서도 포스코 스틸링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잘 보고 계시라고. 그런데 포스코 스틸링을 얘기하고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그냥 날아갔어요. 이 친구가. 자, 포스코 스틸링은 일반 실방에서 얘기하고 철강주를 잘 보셔야 할 때가 여기에요. 골든크로스가 생기고 옆으로 간 이 공간이죠. 여기가 생기자마자 그냥 빵 때렸습니다.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어요. 어제 또 떴어요. 어제 순간 몇 프로 갔냐면 17% 갔어요. 이틀 만에 30%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K전자 같은 친구들은 잘 보고 계시고, 덕산하이메달처럼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금방 OLED 얘기하면서 제가 램테크놀로지 얘기도 해드렸죠.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OLED 관련주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 돼요. 당연히 제가 알려드린 여기서 샀을 때가 제일 좋았던 거고, 여기서만 사도 지금 엄청 좋은 수익거리거든요.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도 멤버한테 얘기해드렸어요. 요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제 썸네일을 보면 항상 그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써놨죠. 제가 주식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사는 건 의미가 없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숨어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빵 때리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 정도 갖다 팔면 안 되는 거고, 차익 실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월봉 바닥에 사기 때문에 5% 올랐다고 팔고, 뭐 10% 올랐다고 팔고, 내가 20% 먹었다고 팔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수익을 못 내도 최소한 40%, 50% 때에 따라서는 100%도 먹고 3배, 4배도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려면 월봉 바닥에 사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시간을 못 기다리죠. 거의 못 기다려요. 막 뛰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고, 막 내가 샀으면 오늘 막 수익 나야 되고, 막 한 달 만에 막 상한가 가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 사실 이 회사를 믿고 샀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좀 걸리면 어떻고, 세 달, 네 달 좀 걸리면 어때요. 내 계좌만 안전하고, 그리고 세네 달 뒤에, 6개월 뒤에 수익률이 60%, 70% 나오면 이거보다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없어요. 그거를 n분의 1 하잖아요. 그걸로 한 달로 나눠 놓으면 결국 한 달에 매달 20% 버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걸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오렌 버핏이죠. 자, 그렇다고 제가 그분 끄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마이크로 컨텍스트도 볼까요?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물론 마이크로 컨텍스트는 아직도 월봉 예치가 높진 않지만 이제 20개선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단 뚫었다. 만약에 마이크로 컨텍스트들이 5일선 안기에서 뚫어주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역시나 여길 갑니다. 12,000원을 가게 돼요. 처음에 알려드린 자리가 5,000원대니까 12,000원만 가도 더블이 넘어요. 그죠? 2배가 넘어요. 몇 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친구도 아직 후성도 갈 자리가 있고, 특히 덕산테크코피아도 갈 자리가 있고, 많은 친구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냥 월봉에서 20개선만 함께 하면 돼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주 반도체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강하고, 일봉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걸 찍어봐도 지금 흐름과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하셨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의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만 사놔도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뛰는 걸 먹어도 좋은데 사실은 섹터가 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해.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 웬만큼 좋은 거 사놓으면 다 뛰어요. 여기서 바로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 웬만한 거 하나만 사놨어도 좋은 수익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종목에,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OLED겠죠. 그래서 제가 멤버리한테도 예전에 알려드렸던 게 포트 구성을 할 때 무조건 전기차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차로 큰 수익이 났겠죠. 또 하나가 반도체는 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있어야 되고 2차 전지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OLED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약주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 5개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돈이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소외감을 느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섹터 위주 중에서는 아직도 뛰지 않았거나 이런 종목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내 포트에 있어야 돼요. 내 계좌에 있어야지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HLB 그룹 좀 볼게요.